여러분, 잠시 손을 멈춰 주시겠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실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모정의 기록이자 전쟁이 만든 상처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요양원의 평범한 병실. 그곳에서 치매를 앓는 80대 노인이 밤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름은 바로 자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피난길에서 잃어버린 아들, 70년을 기다린 어머니, 그리고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만난 두 사람의 마지막 날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당신의 가슴은 무너질 것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날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총성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살기 위해 고향을 등져야 했습니다. 평안남도 안주에 살던 김씨 집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0살 소년 도연이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아침밥을 먹고 6살 난 여동생과 마당에서 놀았죠. 하지만 오후가 되자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도연아, 아버지 손 꼭 잡고 있어.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어머니는 급하게 짐을 꾸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10살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랑 동생은요?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고 엄마랑 여동생은 조금 있다가 따라올 거야. 걱정하지 마라. 피난길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좁은 길로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울부짖고 누군가는 쓰러졌습니다. 어린 도연이는 아버지의 손만 믿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인파는 점점 거세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밀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거세게 밀쳐지는 바람에 도연이는 아버지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도연이는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수많은 비명과 울음 속에 묻혔습니다. 키 작은 10살 소녀는 어른들 사이에 갇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살기 위해 사람들을 따라 걸었습니다. 몇 줄을 걸었습니다. 그는 결국 부산까지 내려왔지만 가족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고아가 된 그는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낯선 어른들의 손에 자랐습니다. 밤마다 도연이는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여동생과 함께 놀던 마당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들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조차 정확히 기억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의 멜로디만은 평생 그의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도연이의 상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상 가족 찾기 방송을 빠짐없이 시청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신청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북쪽에 남은 가족의 소식은 철의 장막 너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연이는 체념했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만날 수 없을 거야. 세월은 무정하게 흘렀습니다. 10살 소녀는 20살 청년이 되었고 40살 중년이 되었고 60살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싶었지만 자신이 가족의 따뜻함을 모르는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그것을 줄 수 있겠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에게는 한 가지 다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는 베풀어야겠다. 그 다짐은 그의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도연은 특별한 선택을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자격증이에요? 그냥 편히 쉬시지. 하지만 도연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는 동안 도연은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젊은 수강생들이 졸 때도 그는 깨어 있었고 실습 시간에는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강사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도연 씨,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어디선가 이렇게 늙어가고 계실 것 같아서요. 혹시 누군가 어머니를 돌봐주고 있다면 저도 다른 분의 어머니를 잘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격증을 딴 후 도연은 서울의 한 요양원에 취직했습니다. 그곳은 중증 치매 환자들을 전문으로 돌보는 곳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나이 많은 신입을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도연은 정말 특별한 요양보호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일도 그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환자가 소리를 질러도 새벽에 배설물을 치워야 해도 그는 늘 웃으며 대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제가 여기 있잖아요. 특히 치매 환자들은 도연을 좋아했습니다. 치매로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는 환자들이 유독 도연에게만큼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도연을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며 손을 꼭 잡았고 어떤 할아버지는 도연에게만 밥을 먹었습니다. 동료 요양보호사 미숙은 어느 날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도연 씨, 비결이 뭐예요? 저는 아무리 해도 환자분들이 저를 거부하는데 도연 씨한테는 다들 마음을 여시잖아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냥 제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대해요. 만약 제 어머니가 여기 계신다면 누군가 이렇게 돌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요양원 원장도 도연을 신뢰했습니다. 도연 씨, 오늘 새로 입원하시는 분 있는데 좀 까다로운 케이스예요. 중증 치매에 밤마다 소리를 지르신대요. 도연 씨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원장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어느새 65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만나는 모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시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디선가 제 어머니도 편안하시길. 하지만 도연은 몰랐습니다. 그가 그토록 그리던 어머니가 바로 내일 그의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2020년 12월에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도연은 평소처럼 아침 일찍 요양원에 출근했습니다. 간호사 수진이 그를 불렀습니다. 도연 씨, 오늘 새 어르신 입원하세요. 84세 여성분인데 중증 치매시라고 합니다. 가족도 없으시고 혼자 사시다가 구청에서 의뢰해서 오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몇 호실에 배정되셨어요? 203호실이요. 도연 씨가 주 담당이세요. 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오후 2시경 한 노인이 구급차에서 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는데 몸이 많이 쇠약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밀며 병실로 모셨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어르신의 방이에요.
제 이름은 도연이고 앞으로 제가 어르신을 돌봐드릴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치매의 안개가 그녀의 정신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갑자기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현?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금 자기 이름을 부른 것 같았는데,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종종 헛소리를 하시니까 우연이겠지. 그는 노인을 침대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의무 기록을 확인해 보니 환자의 이름은 김분이었습니다. 1936년생으로 평안남도 출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사항란에는 전쟁 중 가족과 생이별, 천애고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기록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분도 저처럼 전쟁 때문에 가족을 잃으셨구나. 그날 밤 도연은 야간 근무였습니다. 밤 10시쯤 복도를 순찰하는데 203호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김분이 어르신이 침대에 누워 울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도연아. 그녀는 계속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디 있니? 엄마가 여기 있는데 왜 안 오니? 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제가 여기 있어요. 그러자 노인은 도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하구나. 우리 도연이 손 같아.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냥 우연이야. 도연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니까.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김분이 어르신은 밤마다 도연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도연이 옆에 있을 때는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이 오면 안심하는 어머니처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김분이 어르신은 다른 직원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유독 도연에게만 반응했습니다. 도연이 밥을 떠먹여주면 순순히 먹었고 도연이 손을 잡아주면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동료 미숙이 말했습니다. 도연 씨 신기해요. 저 어르신이 도연 씨만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혹시 전생에 모자지간이었던 거 아니에요? 미숙은 농담으로 한 말이었지만 도연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또다시 김분이 어르신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노인은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밥은 먹었니? 추우면 옷 껴입어라. 엄마가 걱정되는구나. 도연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낯선 노인의 목소리가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걸까요? 그는 조용히 노인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제가 여기 있어요. 이제 주무세요. 그러자 노인은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들었습니다.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찾아온 사람을 만난 것처럼.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연은 김분이 어르신의 병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천주머니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머니는 색이 바래서 본래 무슨 색이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도연은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무언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는 작은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빗 하나, 색바랜 손수건,
그리고 흑백 사진 한 장. 사진을 꺼내본 순간 도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4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2아이. 그런데 그중 한 아이의 얼굴이 도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들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사진과 자신의 얼굴을 비교했습니다. 나이는 70년이라는 세월만큼 달라졌지만 눈매와 코, 입모양은 똑같았습니다. 특히 왼쪽 눈썹 끝에 있는 작은 흉터까지 똑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 사진이 왜 김분희 어르신에게 있는 거죠? 도연은 급히 원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원장님, 급한 일이 있어서요. 원장은 도연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김분희 어르신의 자세한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출생지나 가족 정보 같은 거요. 원장은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김분희 1936년생, 평안남도 안주 출신, 1950년 전쟁 중 남편 김영수와 장남 김도연을 잃음, 차남과 함께 남아있으나 차남도 1952년 전염병으로 사망. 이후 혼자 생활. 원장이 읽어주는 내용을 듣는 순간 도연은 의자를 붙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 저의 고향도 평안남도 안주예요. 그리고 제 이름이 김도연입니다. 원장은 깜짝 놀라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설마, 그럼, 그리고 이 사진이 김분희 어르신 병실에서 나왔는데 이 아이가 제 어린 시절이에요. 원장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도연 씨, 이건, 네,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모든 게 일치해요. 이름도, 고향도, 그리고 이 사진도. 도연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5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원장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도연 씨, 어쩌면 정말 어르신이 도연 씨의 어머니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원장님, 확실하지 않잖아요. 김분이라는 이름도 제 어머니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고, 도연 씨 어머니 성함은 뭐였어요? 도연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7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늘 분이야라고 부르셨어요. 정확한 이름은 제가 어려서 잘 몰랐지만 그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아주머니가 어머니에게 말했던 것. 분희 씨, 도연이가 참 착하네요. 그래요. 어머니의 이름은 분이었습니다. 원장님, 맞아요. 제 어머니 이름도 분이었어요. 원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연 씨, DNA 검사를 해볼까요? 그럼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장님,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르신이 중증 치매시고 연세도 많으신데 만약 검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도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원장은 도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연 씨, 마음으로 확신이 드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어머니를 찾으셨어요, 도연 씨. 그날 밤 도연은 김분희 어르신의 병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70년을 기다린 순간, 이제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분희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만든 주름, 새하얀 머리카락, 야윈 손. 70년이라는 시간이 어머니를 이렇게 늙게 만들었습니다. 어르신,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분희는 고개를 돌려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이? 네, 저예요.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도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어르신, 아니,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분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도연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르신의 고향이 평안남도 안주가 맞으세요? 김분희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안주, 우리 집이. 도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전쟁 때 아드님을 잃으셨나요? 김분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이, 내 도연이, 손을 놓쳤어. 엄마가 미안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도연이에요. 70년 만에 엄마를 찾았어요. 김분희는 도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치매로 흐릿해진 눈동자가 순간 초점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네, 도연이? 네, 엄마. 저예요. 그날 피난길에서 아버지 손을 놓친 도연이에요. 김분희는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눈, 코, 입, 뺨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이 얼굴이 맞구나. 내 새끼야. 그리고 그녀는 도연을 끌어안았습니다. 84세 노인이 65세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손을 놓쳐서 엄마를 찾지 못해서. 도연은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이렇게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도연아. 엄마가 미안해. 널 지키지 못해서. 70년 동안 혼자 살게 해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들도 야간 근무 중이던 직원들도 모두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울었습니다. 70년 만의 재회. 누구도 쉽게 만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한참 후 김분희가 말했습니다. 도연아, 네 동생도 알아? 내 여동생 순이.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순이는 어떻게 됐어요? 김분희의 눈빛이 슬퍼졌습니다. 순이는 남쪽으로 오다가 배가 아팠어. 병원도 없고. 순이는 그렇게. 도연은 알았습니다. 여동생이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엄마는 어떻게 남쪽으로 오셨어요? 내 작은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왔어. 도연이 너랑 아버지를 찾으려고. 하지만 못 찾았어. 어디에도 없더구나. 김분희의 목소리는 70년 전 그날의 절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도연도 아버지의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후에 너를 찾으러 북으로 다시 올라가셨어.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해서. 그때가 1951년이었어. 전쟁이 계속되는데도. 김분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찾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북으로 갔고 그 후 다시 내려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은 완전히 흩어진 것입니다. 엄마,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작은아버지 밑에서 힘들게 살았지. 하지만 괜찮았어. 언젠가 너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했어. 오늘은 도연이를 만날 수 있을까? 김분이는 도연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엄마는 왜 결혼 안 하셨어요? 다시 가정을 꾸리실 수도 있었잖아요. 도연아, 내가 혹시 나를 찾으면, 엄마가 다른 남자랑 살고 있으면, 너는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기 힘들까봐. 그래서 혼자 살았어. 도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7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재혼도 하지 않고 아들을 기다리며 혼자 늙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치매에 걸려 가물가물한 정신으로도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곁에 있을게요. 다시는 손 놓지 않을게요. 도연은 약속했습니다. 김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치매로 흐릿한 미소였지만 그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래, 도연아. 이제 우리 함께 있자. 그날 밤 도연은 어머니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70년 만에 찾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요양원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이제 단순한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아들이 되었습니다. 원장은 특별히 배려해서 도연이 어머니만 전담해서 돌볼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했습니다. 도연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김분이는 눈을 뜨고 도연을 보면 항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아, 우리 아들. 비록 치매로 인해 매일 아침 잠깐씩 도연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조금 지나면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세수를 도왔습니다. 따뜻한 물로 얼굴을 닦아드리고 머리를 빗겨드렸습니다. 엄마, 젊었을 때 참 예쁘셨겠어요. 호호, 도연이 아버지가 그러셨어. 동네에서 제일 예쁘다고. 김분이는 먼 옛날을 회상하며 웃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도연은 어머니에게 밥을 떠먹여 드렸습니다. 엄마, 천천히 드세요. 많이 드셔야 힘이 나요. 도연아, 너도 먹어라. 엄마는 이 정도면 충분해. 엄마가 먼저 다 드시면 제가 먹을게요. 다른 환자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저 모자는 정말 보기 좋네요. 환갑 넘은 아들이 80대 어머니를 저렇게 정성껏 모시다니.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 두 사람이 70년 만에 재회했다는 것을, 그래서 저렇게 소중하게 매 순간을 대하는 것을. 오후가 되면 도연은 어머니와 함께 요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엄마, 날씨 좋죠? 햇살이 따뜻해요. 그래, 도연아. 너랑 이렇게 걷는 게 꿈만 같구나. 산책을 하며 도연은 어머니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엄마, 저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뭔지 몰라서 누군가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될 자신이 없었어요. 김분이는 도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해, 도연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전쟁이 나쁜 거죠. 그리고 덕분에 저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많은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엄마를 대신 모시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김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착하다, 우리 도연이. 저녁이 되면 도연은 어머니에게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김분이는 글을 거의 배우지 못했기에 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무슨 이야기 들려드릴까요? 도연아, 옛날 이야기 해줘. 콩쥐 팥쥐 같은 거. 도연은 어린아이에게 하듯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김분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치 70년 전 어린 도연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도연은 어머니를 재웠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엄마, 편히 주무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도연아, 너 퇴근해야 하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엄마. 오늘은 제가 여기서 자려고요. 원장의 특별한 배려로 도연은 어머니 병실에 간이 침대를 들여놓고 함께 잤습니다. 밤중에 어머니가 깨서 불안해할 때마다 도연은 손을 잡아들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한 주, 두 주, 한 달. 도연과 김분이는 70년 동안 갖지 못했던 모자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건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밥도 더 잘 드셨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치매 증상도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분이가 말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너한테 노래 불러줄까? 노래요? 응,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자주 불러주던 노래. 김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그 멜로디는 도연의 기억 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것이었습니다. 순간 7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이 노래를 들으며 잠들던 마지막 밤. 도연은 어머니 곁에 앉아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부르는 자장가.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합창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노래가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3월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은 평소처럼 출근해서 어머니 병실로 갔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깜짝 놀라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김분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기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도연아, 엄마, 오늘은 많이 피곤하구나. 엄마, 어디 아파요? 제가 간호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간호사와 의사가 와서 어머니를 진찰했습니다. 의사는 도연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도연 씨,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고령이신데다 오랜 지병으로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정확한 검사를 위해 큰 병원으로 모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연은 곧바로 어머니를 종합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의 주요 장기들이 상당히 약해져 있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사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선생님, 그럼 얼마나 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며칠이 될 수도, 몇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연은 어머니 병상 옆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짧은 거죠? 70년을 기다렸는데 겨우 석 달밖에 함께 있지 못한 거예요? 신은 왜 이렇게 잔인한 거죠? 김분이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울지 마. 엄마는 괜찮아. 엄마,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야 엄마를 찾았는데 이렇게 빨리 보낼 수 없어요. 도연아, 들어봐. 엄마는 평생 너를 기다렸어. 그리고 마지막에 너를 만났잖아. 엄마는 행복해. 정말 행복해. 하지만 엄마. 도연아,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김분이는 힘을 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엄마를 만났잖아. 그러니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누군가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 엄마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도연아,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숨 쉴 때마다, 웃을 때마다 엄마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행복해야 해. 알았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울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네, 엄마. 알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말도 잘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손을 잡으면 언제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분이가 깨어났습니다. 도연은 졸다가 깼습니다. 엄마 깨셨어요? 도연아, 엄마가 꿈을 꿨어. 무슨 꿈이요?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있는 꿈. 아버지도 순이도 그리고 너도 모두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 참 좋았어.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저도 그런 꿈 꾸고 싶어요. 우리 모두 함께 있는 꿈. 그래, 도연아. 언젠가는 다 함께 만날 수 있을 거야. 하늘나라에서. 그날 밤이 김분이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경, 김분이는 조용히 도연의 손을 잡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사랑한다. 엄마,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김분이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70년간의 그리움과 기다림, 그리고 마지막 석 달간의 행복이 그녀의 얼굴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시신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간호사들도 병실을 지나던 환자들도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면서도 동시에 아름다운 재회를 목격한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김분이의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요양원 직원들과 몇몇 환자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도연은 영정사진 앞에 서서 조사를 읽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었던 시간은 겨우 석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석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70년을 저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엄마가 살아오신 삶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엄마가 저를 기다린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도연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벌, 그 천주머니, 그리고 작은 노트 한 권. 도연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가 쓴 글들이 있었습니다. 1960년 3월 2일. 오늘도 도연이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것이다. 1975년 8월 15일. 오늘 이산 가족 찾기 방송을 봤다. 혹시 도연이가 나올까 해서 밤새 봤지만 없었다. 내일도 볼 것이다. 1999년 12월 31일. 세기가 바뀐다. 새로운 천년에는 도연이를 만날 수 있을까? 신이시여,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내 아들을 보게 해주소서. 2015년 5월 10일. 요즘 기억이 자꾸 흐려진다. 의사는 치매 초기라고 한다. 무섭다. 도연이를 잊어버릴까봐. 제발 도연이만큼은 잊지 않게 해주세요. 마지막 글은 2019년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글씨가 많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너를 기억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엄마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있단다. 엄마가 너를 알아보지 못해도 화내지 마.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도연은 그 노트를 읽으며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70년 동안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장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다시 요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은 걱정했습니다. 도연 씨, 좀 더 쉬다 오시지.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일을 해야 해요. 그게 엄마를 위한 일이니까요. 도연은 다른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따뜻하고 더 정성스러웠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도연 씨, 요즘 더 다정해지신 것 같아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엄마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 새로운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90세 할머니였는데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 있어서 혼자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울었습니다. 나는 외로워. 아무도 날 찾지 않아. 도연은 그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있잖아요. 제가 할머니 아들처럼 모실게요. 그 말에 할머니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네, 정말이에요. 제 엄마도 오랫동안 외로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로운 분들을 못 보겠어요. 할머니는 그 후로 많이 밝아졌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요양원에서 천사로 불렸습니다. 모든 환자들이 도연을 좋아했고 도연이 돌보는 환자들은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원장이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도연 씨,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환자들을 잘 돌봐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분들을 환자로 보지 않아요. 제 엄마로 봐요. 만약 제 엄마가 여기 계신다면 어떻게 모셔야 할까 생각하면서 돌봐요. 그러면 저절로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1년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어머니 기일에 작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요양원 옥상에 조촐한 제상을 차렸습니다. 동료들도 함께 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 영정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저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연은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도연은 70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쉬시지. 주변에서 말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일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싶어요. 이게 제가 엄마에게 드리는 효도니까요. 도연은 가끔 어머니가 계셨던 203호실 앞을 지나갑니다. 그곳에는 이제 다른 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섭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엄마, 오늘도 엄마를 대신해서 다른 어르신들을 잘 모셨어요. 엄마, 자랑스러워 하시죠? 그리고 도연은 다시 복도를 걸어갑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힘차고 그의 얼굴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으니까요. 어머니가 항상 자신의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저 별 보이세요? 저 별처럼 제가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싶어요. 엄마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잘하고 있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전쟁이 만든 상처와 그 상처를 치유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그 시간 동안 한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치매로 모든 것을 잊어도 아들의 이름만큼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비록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 시간은 70년의 기다림을 보상하고도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시간의 길이로 재는 것이 아니라 깊이로 재는 것이니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일 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나요?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0년을 기다려서 만났지만 석 달 만에 이별해야 했던 도연과 분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세요. 사랑합니다라고, 고맙습니다라고,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죽음도 시간도 심지어 망각조차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 또 하나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